여러분, 결국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어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세계 증시 와르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표현도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전문가들이나 기관이 예측했을 때는 3.6%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나니까 4.2%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면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초인플레이션. 오죽했으면 백악관까지 나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만 하더라도요,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게다가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4.2%가 오른 것을 보고는요, 백악관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정확히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요,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부터 기저귀까지 안 오른 게 없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랐고요. 여기에다가 서비스 요금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목재, 구리, 휘발유, 원자재도 오르고요. 옥수수나 대두 이게 곡물값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품 가격도 역대 최고치다 이야기할 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백악관까지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미국의 주식이 폭락했어요. 폭락. 조금 전에 끝난 다우산업지수 1.99% 빠졌습니다. 1.99%. 그래서 681.50이 떨어졌고요. 34,000이 깨졌어요. 33,587.66으로 마감했습니다. 1.99%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다우산업지수가 연일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시장에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고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우산업지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은 더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우리 코스닥하고 비슷하죠. 나스닥은요 2.67% 떨어졌습니다. 2.67%.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데는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357.75나 빠졌고요. 13,031.68을 기록했습니다. 13,031.68이요.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데는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술주가 폭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면 무조건 금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는 차였잖아요.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시장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술주들, 사실 기술주라는 게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주가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가치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그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술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팡이라고 이야기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여기에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결국은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지금 뒤엎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르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예요. 어제 아시아 증시도 쭉쭉 떨어졌죠. 아시아 증시 다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쇼크를 받았거든요. 1.5%나 코스피가 빠졌고요. 일본의 니케이도 1.6% 떨어졌습니다. 대만의 가권지수, 대만 자치안 지수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가권지수도 지금 4.1% 폭락했어요. 물론 대만의 자치안 지수는 기본적으로 TSMC, 대만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메모리 기업. 여기에 실적 충격이 와서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이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이요. 시장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결국 덮쳤고요.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돈을 풀었는데 불구하고 2조 3천억 달러 또 돈을 더 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생각보다가 2조 3천억 달러의 투자안은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장. 이분이 하기를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지금의 거품은 결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다. B2가 어느 정도까지는 작용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정부의 돈 풀림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워렌 버핏도 지금 주식시장에 거품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다는 그 말과 유사합니다. 결국은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 분석 기관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4.2%가 덮쳤는데 5월에는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더 크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커진다는 건 어쩌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 이럴 때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하는 게 적깁니다. 아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금 투자해라. 금 투자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정도예요. 사실 금을 보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10년치 그래프입니다. 10년치 그래프 보시면 2011년이죠. 2011년 5월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유럽 재정위기 때예요.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재정위기로 번졌죠. 이 당시에 그리스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리스가 꼼수회계, 국가회계를 조작해서 그 문제가 사실은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국제 금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 작년에 보면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이게 위기 때 이게 온스당 2051.50달러까지 작년 8월 7일입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10년 간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취해야 할 어떤 우리의 재테크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금값은요 어제는 좀 내렸어요. 0.08% 내려서 1835.9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835.90. 그렇지만 끝에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제가 코인이 마구마구 올라갈 때 차라리 나는 금을 사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인은요 사야 될 게 정해져 있잖아요. 코인은 알트코인을 사면요 진짜 어려워요. 그나마 오랜 경험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정도? 저는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생각해요. 지금 이더리움도 너무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은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워낙 가격이 비싸서. 아니 물론 쪼개서 팔기 때문에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에 실제로 투자하고 있고 금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놓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원자재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자재. 원자재는요 물건이에요. 물건. 금하고 똑같은 물건입니다. 석유도 그렇고요. 구리도 그렇고요. 철광석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옥수수나 대두 같은 이런 원자재의 투자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의 투자도. 또한 주식에 투자하겠다.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러면요. 저는 무리하게 투자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거품은 꺼지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는요. 뭐 경기 민감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들. 일명 또 가치주라고 하는 주식들. 이런데 좀 투자를 해놓는 게 좋지. 분산 투자로 해서 해놓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이게 가치주 중에서 말입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우상향 10년 동안 우상향하는 주식이 있는지 그리고 매출액이 10년 동안 쭉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지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연평균이에요. 10년 평균으로 잡아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10%는 나는지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주식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적게 들어가세요. 저는 많이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자는 이야기지 지금 부자 되자 돈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 되자 돈 벌자는 내가 갖추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죠. 작년 3월 19일처럼 말입니다. 작년 3월 19일 날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457.64까지 떨어졌습니다. 1457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또 다시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돈을 쌓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치하고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도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사실은 원달러 환율의 지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은 보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요. 그냥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을 달러화를 사서 방지하는 정도? 지금 보시다시피 떼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죠? 떼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화가 떨어졌을 때는 산다. 원화가 떨어질 때는 다 산다.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00이 깨진다. 그러면 원화 산다. 그래서 사서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달러가 될 때까지. 달러 계속 할 때 달러는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저는 반드시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달러도 떨어질 때 사놓자. 이게 제가 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커질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가 4.2%가 됐다는 것은요.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강타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